네, 월요일에 큰 낙폭을 딛고 그동안 한 3거래일 정도 시장에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조금은 약간의 흔들림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을 점검해보라는 좀 시장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분과 함께 시장 전략, 다음 주 전략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과 잠시 후에 종목들 하나하나 열어보겠고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는지 머니맵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 초반만 해도 플러스로 출발을 했는데 0.36%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대 낙폭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앞서서 살펴봤던 삼성전기 오늘 4.4%가량의 강세 흐름 타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은 표정이 좀 어두운데요. SK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보합 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캠의 낙폭이 좀 아픈데 7.25% 하락으로 좀 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오늘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대, 셀트리온은 3%대 강세 흐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은 하락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의료 AI 쪽도 여전히 견고하구나라는 시세를 루닛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도 장 초반과는 다르게 하락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오늘 TGA 2024 더 게임 어워즈가 진행 중입니다. 크래프톤이 4%, NC소프트, 펄어비스도 모두 나란히 강세, 그리고 엔터주도 함께 훈풍 가져가네요. SM은 6.24%로 급등세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카카오도 2.5% 강세 흐름 속에서 오늘 좀 파란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하루네요. 네, 머니맵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약간의 흔들림을 감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 일단 유영화 과장님과 미리 살펴봤던 종목 AS를 먼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12월 6일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D&D 파마텍.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상승률 27.4%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빠지고 있어요. 1.7%. 그래도 어제 급등세를 좀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선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은 뭐 홀딩 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1분기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어제 비만 치료제가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모멘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임상 결과까지는 좀 쭉 홀딩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D&D 파마텍 일단은 홀딩 전략이고요. 내년에 임상 일정이 있는 만큼 그때까지 우리가 쭉 가져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유영화 과장님과 금요일마다 체크하는 부분이죠. 사모펀드와 연기금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느 종목들을 매수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력 에너지 섹터, 뭐 AI 소프트웨어 테마, 양자, 뷰티, 제약바이오,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무엇보다는 요즘엔 좀 양자가 진짜 핫한 것 같아요.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매수했던 종목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가장 좀 많이 보이는 쪽 그리고 상위에 보이는 쪽이 전력 에너지 쪽이고요. 계속해서 뭐 전력 기기라든지 아니면 LNG 가스 관련된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모펀드는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쪽은 역시나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모멘텀이 좋은 이제 루닛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상장되어 있던 종목들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온 섹터가 두 가지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와 이제 반도체입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구글의 어떤 상용화를 앞당기는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양자 관련된 종목인 엑스게이트 양자 기술을 가지고 보완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숫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확실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연기금이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살 구간은 아닌 것 같은데 두산 정도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추세를 좀 살리는 모습들이 나왔고 엔비디아 쪽에 이제 칩의 부품으로 납품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또 이제 저평가 매력도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테마는 전력 인프라, 전력 기기 테마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은 양자기술 그리고 두산과 같은 종목들이었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어요. 특히 사모펀드가 양자기술 관련해서 엑스게이트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의 수급 동향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잠금 해제 종목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잠금 해제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AI의 가장 진심인 기업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죠. 자, 이스트소프트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AI 소프트웨어주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 사실 예전에는 알집 뭐 이런 보안 프로그램으로 좀 익숙했던 기업인데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이스트소프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은 지금 왜 이 타이밍에 계속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앞으로 향후 한 달간 AI 소프트웨어주에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아쉬운 점은 오늘 아마 이스트소프트가 또 10%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시장은 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초에 매년 이제 가전 박람회가 되게 크게 있는데 전자박람회가 있는데 요게 이제 챗 GPT가 오픈된 이후로 이렇게 연말쯤부터 그리고 이제 그 CES가 개최되는 즈음까지 항상 AI 소프트웨어들의 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한 달간 200%씩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22년도 말을 보면 지금 보시면 솔트룩스가 한 200%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그 밑에 호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00% 정도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 11월부터 이렇게 1월까지 보면 계속 횡보하다가 한 막판 뭐 한 1개월 정도 만에 이제 그 한 200%씩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이스트소프트는 이제 작년 연말에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올해도 또 CES는 열리니까요. 예. 지금 이제 다들 정치 이슈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CES는 또 1월 7일 날, 11일 날 열립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좀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더군다나 기조연설을 무려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하는데요. 주제도 딱 AI에 맞습니다. AI의 산업별 활용 사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연설 이후 그리고 이제 이미 기조연설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오픈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까지는 저는 이제 모멘텀 AI 서비스의 활용도 이런 쪽에 훨씬 더 주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페르소 관련돼서 이 부스를 따로 이제 별도로 그 CES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나서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페르소 AI는 연초부터 기메시 AI 휴먼 기반 스마트 경로당 개소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에 탑재돼가지고 레퍼런스 계속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국내 파트너사와 또 상용화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관련 매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업하고 어떤 부분을 이제 공개될지 이런 것들은 좀 미지수긴 한데 내년에 일단 그 파트너십 그러니까 내년에 이 CES는 아마도 이제 향후에 어떤 AI의 성과들을 좀 그림을 그리고 공개하는 그런 좀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도 이제 이벤트 끝나고 좀 일회성 세론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동사가 AI 쪽에 워낙 지금 신사업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 모멘텀으로 AI 쪽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이제 AI를 하겠다라고 나온 기업은 아니고요. 네. 2016년부터 성장 동력으로 이 AI 서비스 부문을 방점을 찍고 계속해서 전략을 짜오는 기업이고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업을 꾸준하게 준비해 왔고 그 부분을 좀 실행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비디오 번역, 그 다음에 검색 엔진,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오토 더빙 서비스 같은 쪽에서 계속 잘 서비스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LLM, 응용 서비스인 RN을 고도화해서 실시간 웹 검색 엔진을 이제 출시가 아마 임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모멘텀은 아마도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유영호 과장님이 향후 한 달 동안은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주목해보자. 이스트 소프트 그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왜 한 달인가 보니까 이제 CES 2025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입니다. 1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전에 CES가 진행이 됐을 때를 비교해 보니까 보통은 그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스트 소프트 기존에 가지고 있던 AI 소프트웨어 모멘텀에 한 차례 더 받아줄 수 있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AI 신사업입니다. 앞서서 유영호 과장님께서 2016년부터 이스트 소프트는 AI의 진심이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내년부터라고 보고 계신다고요? 네, 일단은 AI 신사업이 내년부터 좀 본격화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페르소 AI 같은 경우는 이제 AI 휴먼 쪽이고 RN 같은 경우는 이제 AI 검색 엔진 서비스 두 가지로 이제 투 트랙으로 좀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다양한 레퍼런스 축적과 함께 이제 페르소 AI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사스 형태의 구독형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사업화 준비를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RN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정식 출시 완료를 했고 국민 소프트웨어죠. 아까 말씀드렸던 알툴즈 예.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서비스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RN 같은 경우는 GPT-4.5를 기반으로 해서 줌.com에서 DB와 연동해서 뭐 뉴스라든지 웹 기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아마 하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이제 요런 검색 시장에서의 어떤 기업들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퍼블렉시티가 올해 10월에 기업 가치 90억 달러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사의 어떤 서비스들도 좀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헤이젠 같은 경우는 그게 비디오 번역 서비스인데 4개월 만에 6배 상승한 기업 가치인 4억 4천만 달러의 올해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하게 어떤 AI 솔루션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동사도 좀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AI 부분의 성장 반영이 지금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스트 소프트 2016년부터 AI에 방점을 찍고 신사업을 전개를 해온 만큼 내년이면 본격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세한 사업 부분의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잠금 해제 다시 좀 돌려보시면서 그 내용들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 현재는 28,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S&T 에너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제는 긍정적 수요 대기입니다. S&T 에너지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전력 쇼티지입니다. 미국 내에서 정말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 많이 듣고 있는데 전력 수요의 주요 수혜주라고요? 네. 일단 앞서도 사모펀드나 연기금들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미국 내에서 급증하는 전력에 대한 수요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요. 플랜트 기자재 전문 업체이고 석유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공냉식 연료환기, 보통 이제 에어쿨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복합 화력 발전 쪽에 사용되는 배열 회수 보일러, 목수기, 뭐 탈질 설비 이런 것들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죠. 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이제 주력 품목인 에어쿨러 같은 경우는 공기를 이용해서 플랜트에서 발생되는 이제 열을 식히기 위한 장치인데요. 요게 이제 순행식 열구연기와 달리 산업용수가 제한적인 어떤 이제 중동 국가 같은 쪽에서 필수적으로 이제 채용이 되고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경쟁업체를 또 합병을 해가지고 1위 지위를 지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회사가 지금 사우디 현지에서 영업을 잘 해나가고 있고 매출 내에서 수출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70% 이상이 사우디나 중동 쪽에서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주력 제품은 에어쿨러가 80%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전력 쇼티지가 지속이 되고 있고 24시간 내내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 같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43%를 차지하는 가스 화력 발전의 역할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2.0이 접어들면서 재생 에너지의 어떤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복합가스에 대한 화력 발전량이 더욱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마 22년 대비해서 한 59%는 증가한 수치가 아마 좀 수요가 될 것 같고 24년 같은 경우는 55기가와트 정도가 아마 좀 수요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탄소 저감 이런 측면에서도 천연가스 수소를 혼조 그 발전해서 하는 이런 방식들이 증가를 하면서 결국 이제 동사의 에어쿨러에 대해서는 수요가 아마도 올해보다는 내년부터 더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미 S&T 에너지 전체 매출의 90%가 수출에서 나오고 있고 중동 쪽에는 활발하게 진출을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쪽에서도 과연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2기의 본격적인 수혜 기대감을 안고 S&T 에너지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포인트는요, LNG 수요 증가입니다. 이 코멘트가 나오면서 뭐 조선주들도 함께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LNG 수요와 S&T 에너지와의 상관관계도 좀 짚어보죠. 네, 일단은 뭐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에서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이 현실적 대안으로 LNG가 이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LNG 생산량 자체가 23년에 4.1억 톤에서 30년까지 하면은 뭐 6.2억 톤으로 크게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방 산업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쿨러에 대한 이제 그 생산량 증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신규 건설되는 플랜트에서 발생할 예정인 에어쿨러에 대한 수요도 계속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에서도 지금 수요가 좀 올라오고 있지만 동사의 어떤 주력 어떤 매출처인 사우디 쪽도 계속해서 LNG 프로젝트 발주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람코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판매가스 생산량을 21년 대비해서 지금 60%까지 늘리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해서 가스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동사가 수혜를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인 어떤 시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중동 북미 쪽에서 LNG 생산 능력 확대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주만 보더라도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수집에 힘입어서 지금 이제 수주 잔고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 좋으면 실적 향상도 계속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프 보니까 수주 잔고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합니다. 지금 뭐 중동 쪽에서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LNG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있어서 S&T 에너지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S&T 에너지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1차는 21,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 에너지 목표가 21,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 바라보는 것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가격 전략 챙겨가시면서 이 종목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의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